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68배 평범한 주부입니다. 아니, 이제는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게 된 건 혹시나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입니다. 사연 시작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복이 한가득 찾아오실 겁니다. 제 아들 준호는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30년 전 29의 나이에 늦둥이로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저는 혼자 식당 일, 청소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며 아들을 키웠습니다. 준호가 명문대에 들어갔을 때, 대기업에 취직했을 때, 그때마다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이 고생을 안 했으면 우리 아들이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는 뿌듯함이었죠. 그런데 3년 전 준호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부터 모든 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느리 수진 씨를 만났을 때 저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화장이 너무 진했고 옷차림도 제 눈에는 좀 야하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여자니까 저는 참았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저렇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갔죠. 결혼식 준비 과정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전통적인 예식을 원했지만 수진 씨는 작은 결혼식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다들 스몰 웨딩 해요. 그게 트렌드예요. 트렌드? 결혼이 유행을 따라 하는 건가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결혼 후였습니다. 명절에 제 집에 오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어머니, 저희는 각자 친정과 시댁을 번갈아 가면서 가려고 해요. 공평하게요. 공평? 시댁과 친정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나요? 며느리가 시댁에 오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저는 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명절에는 시댁에 오는 게 예의 아니냐? 그런데 아들의 대답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수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 번갈아 가면서 갈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30년을 고생해서 키운 아들이 결혼 몇 달 만에 이렇게 변할 수 있나? 며느리가 뭘 한 거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첫 설날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준호네 부부는 설 당일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설 다음 날 잠깐 들렀죠. 1시간도 채 안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거의 먹지도 않고 어머니, 수진이가 소화가 잘 안 된대요. 죄송해요 하고는 금방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간 후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사촌 동생이 전화했습니다. 언니, 준호 안 왔어? 우리 집은 아들 내외가 아침부터 와서 지금까지 있는데. 저는 우리는 다음 날 오기로 했어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마음속에 며느리에 대한 불만이 싹트기 시작한 게 저 여자가 내 아들을 빼앗아 간 거야. 분명히 뭔가 세뇌를 시킨 거야. 이런 생각들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 후로도 사건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했더니 통화 중이었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걸었는데도 통화 중이더군요. 나중에 아들이 전화를 걸어와서 엄마 무슨 일이야? 부재중 전화가 맞네라고 했습니다. 준호야, 누구랑 그렇게 오래 통화한 거야? 수진이 엄마랑 통화했어요. 장모님이 요리 레시피 알려주셨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아들이 장모님과 1시간 넘게 통화를, 나랑은 5분도 통화 안 하려고 하면서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장모님이 요리를 잘하시나 보구나. 네, 엄마. 정말 맛있어요. 수진이 엄마 음식 솜씨가 대단하시더라고요.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동안 아들 입맛에 맞춰서 밥을 해온 제가 이제는 장모님의 음식에 밀린 건가요?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물었습니다. 내가 해준 음식은 맛없었니?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냥 다른 스타일이에요. 다른 스타일?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에 무슨 스타일이 있나요? 맛있거나 맛없거나 둘 중 하나 아닌가요? 제가 정말 화가 난 건 며느리의 생일 때였습니다. 아들이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가 수진이 생일인데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 하려고요. 엄마도 오실래요? 저는 기뻤습니다. 아들이 저를 초대한 거니까요. 그래, 갈게. 내가 미역국 끓여갈까?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가 생일에는 케이크만 먹고 싶대요. 그냥 가볍게 하려고요. 생일에 미역국도 안 먹는다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래, 알았어라고 대답했습니다. 생일 당일, 저는 준호네 집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이미 사람들이 많이 와 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친구들, 그리고 친정 식구들이었죠. 저는 어색하게 구석에 앉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수진 씨의 어머니가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우리 딸 생일 축하해. 모두가 박수를 치고 케이크 촛불을 끄는 모습을 사진 찍고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들 생일 때는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미역국 끓이고 아들 좋아하는 음식 해주고 조용히 둘이서 밥 먹는 게 전부였는데 갑자기 제가 아들한테 해준 게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아들은 저보다 며느리 가족과 더 가까워 보이는 걸까요? 다음 날 저는 친한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제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위로가 되곤 했거든요. 언니, 나 진짜 속상해.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저는 주절주절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반응이 의외였습니다. 그래도 내 아들이 너를 초대했잖아. 우리 아들은 며느리 생일에 나한테 말도 안 했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제가 나은 건가?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준호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다음 달에 수진이 엄마랑 같이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엄마도 같이 갈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이 장모님과 여행을? 그리고 저까지 함께 가자고? 준호야, 그게 무슨 말이니? 수진이가 양가 어머니들이 친해지면 좋겠대요. 그래서 같이 여행 가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순간 화가 났습니다. 제가 왜 며느리 친정 어머니랑 친해져야 하나요? 우리가 무슨 친구인가요? 준호야, 나는 바빠서 못 갈 것 같구나.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요즘 엄마 기분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무 일도 없어. 그냥 피곤해서 그래.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가? 아니면 아들이 저한테서 멀어지는 게 무서운 건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봤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수학여행 사진. 사진 속 아들은 항상 제 옆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진들을 보니 아들 옆에는 수진 씨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명절 사진. 제자리가 며느리한테 넘어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첩을 덮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내 며느리 때문인가? 아니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건가?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통화하고 나서 수진이가 걱정하던데요. 엄마가 자기 때문에 기분 나빠하시는 것 같대요. 엄마, 수진이는 정말 좋은 애예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알아가면 엄마도 좋아하실 거예요. 저는 문자를 읽으면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며느리가 걱정한다고? 거짓말이죠. 분명히 아들한테 뭐라고 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저 싫어하시나 봐요. 한 달 후, 제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 부부가 이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수진 씨 친정 근처로요. 엄마, 우리 다음 달에 이사하기로 했어요. 어디로? 강남구요. 수진이 직장이랑 가깝고 교통도 편하대요. 강남구? 거기 집값이 얼마나 비싼데. 그리고 거기는 수진이 친정 근처 아니냐? 네, 맞아요. 장모님 댁이랑 가까워요. 그래서 수진이가 좋아해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곳에서 강남까지는 1시간 반이 넘게 걸립니다. 지금도 자주 못 보는데 더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준호야, 그럼 나는 언제 보니? 지금도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한데. 엄마, 저희가 주말에 놀러 갈게요. 걱정 마세요. 주말에 놀러 온다고요? 며느리 친정에는 맨날 가면서 저한테는 놀러 온다는 거죠? 저는 참을 수 없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내가 그렇게 살 거면 왜 결혼을 했어? 차라리 혼자 살지. 엄마,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 넌 이제 완전히 장모집 아들이 됐어. 내 엄마는 이제 필요 없는 거지?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아들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 심했나? 하지만 억울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결혼 후 처음으로 며느리가 직접 제게 문자를 보낸 거였습니다. 어머니, 오늘 준호 오빠한테 화내신 거 알고 있어요. 저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서 죄송해요. 하지만 이사는 저희 부부가 함께 결정한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오해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저는 문자를 읽으면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할 말인가요? 저 때문에 죄송하다는 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저는 잘못 없어요라는 뜻인가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알았어요. 너희들 마음대로 해. 짧게 답하고 핸드폰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저 여자가 내 아들을 완전히 장악한 거야. 이제 내 아들은 저 여자 손바닥 안에 있어. 일주일 후 아들이 집에 들렀습니다. 수진 씨는 없었습니다. 아들 혼자 온 거죠. 엄마, 저번에 엄마가 너무 화내셔서 제가 설명하러 왔어요. 설명? 무슨 설명? 엄마, 저희가 강남으로 이사 가는 건 정말 여러 가지를 고려한 거예요. 수진이 직장 때문도 있고 제 회사도 강남 쪽이 가까워요. 그리고 나중에 아이 생기면 학군도 좋고. 아이, 너희 아이 가질 생각 있니? 네, 내년쯤 계획하고 있어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손주를 보고 싶은 마음과 며느리가 더 중요해질 거라는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래, 잘 됐네. 근데 아이 낳으면 누가 돌봐줄 건데? 수진이 엄마가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장모님이 정년퇴직하셔서 시간이 되신대요. 또 장모님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는 도와주면 안 되나? 엄마도 물론 환영이에요. 근데 엄마는 멀잖아요. 매일 오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거리가 문제면 내가 너희 집 근처로 이사 가면 되지. 그 말을 하고 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아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게 왜 안 돼? 내가 손주 돌봐주면 안 되나? 아니에요, 엄마. 그게 아니라 수진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아서요. 부담스럽다고요? 시어머니가 손주 돌봐주는 게 부담스럽다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나는 가까이 있으면 부담스러운 존재구나. 장모님은 괜찮고,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힘들어요. 내가 힘들어? 30년을 고생해서 너 키운 내가 더 힘들어.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들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도 엄마 고생하신 거 알아요.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제 저도 제 가정이 있잖아요. 수진이 의견도 존중해줘야 하고. 수진이, 너 입에서 수진이 말만 나오네. 너 혹시 그 여자한테 홀린 거 아니야? 엄마, 수진이를 그 여자라고 부르지 마세요. 제 아내예요. 아들이 처음으로 제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내 아들이 나한테 소리를 지르다니. 나가. 당장 나가. 엄마, 나가라고. 다시는 오지 마. 아들은 망설이다가 결국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저는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30년 만에 아들한테 나가라는 말을 한 것도, 아들이 제게 소리를 지른 것도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한 달 동안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아들의 전화를 기다렸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 친구들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내가 좀 심했네. 요즘 젊은 부부들은 다 그렇게 살아. 아니야, 며느리가 문제지. 시어머니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야?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며느리가 잘못한 건가요? 한 달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올까봐, 안 올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명절 일주일 전 아들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이번 추석에는 수진이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다음 설에 갈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작년에 설날 친정에 갔으니까 올해 추석에는 시댁에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작년 설날에 너희 수진이 친정 갔잖아. 그럼 올해 추석에는 여기 와야지. 엄마,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요. 각자 편한 대로 가기로 했어요. 편한 대로? 그럼 너희는 맨날 수진이 친정만 가겠네? 엄마, 저희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이번 추석은 이미 약속했어요. 너 내가 키운 보람도 없구나. 이렇게 배은망덕할 수가 있어? 엄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정말 힘들어요. 저 끊을게요. 또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추석 당일 저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TV에서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밖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명절을 보내는데 저만 혼자였습니다. 저녁 때쯤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추석 잘 보내세요. 송편 사진 보내드려요. 사진을 열어보니 수진 씨가 빚은 예쁜 송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뒷배경에는 수진 씨 가족들이 둘러앉아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도 그 사이에서 행복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면서 울음이 터졌습니다. 제 아들이 다른 가족과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게 이렇게 아플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내가 뭔가 해야 해. 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는 막막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아들 부부의 새 집에 예고 없이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수진 씨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야죠. 깜짝 방문이야. 새 집 구경 좀 하려고. 아, 네. 들어오세요. 집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아들한테 사준 가구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준우야, 내가 사준 식탁은 어디 갔니? 아, 그거요? 크기가 안 맞아서 중고로 팔았어요. 대신 새 거 샀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100만 원 넘게 주고 산 식탁을 팔았다고요? 팔았다고? 나한테 말도 없이? 엄마, 죄송해요. 근데 정말 크기가 안 맞았어요. 저는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수진 씨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수진 씨 어렸을 때 사진, 수진 씨 가족 여행 사진. 그런데 아들 어렸을 때 사진이나 저희 가족 사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준우야, 우리 가족 사진은 왜 없니? 엄마, 그건 아직 못 걸었어요. 나중에 걸게요. 나중에? 수진이 가족 사진은 벌써 다 걸어놨는데? 수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진들은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거예요. 인테리어 할 때 자연스럽게 걸었어요. 자연스럽게? 시댁 가족 사진은 자연스럽지 않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머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아들이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제가 가족 사진 가져다가 걸게요. 오늘은 저녁 먹고 가세요. 됐어. 나 밥 먹고 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못 먹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밥을 먹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그래도 나간다. 너희들 방해하고 싶지 않아.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아들이 엄마라고 불렀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뒤를 돌아보니 아들은 문 밖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붙잡은 걸까요? 아니면 아들 스스로 나오지 않은 걸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내가 너무 간섭한 건가? 아니면 며느리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날 밤 저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고부 갈등, 며느리 문제, 아들이 달라졌어요. 비슷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댓글들도 읽어봤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간섭하시네요. 젊은 부부 사생활 존중해주세요. 며느리가 너무 심하네요. 시어머니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요즘 세대는 원래 그래요. 적응하셔야 해요. 아니에요.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야죠. 댓글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희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점심 같이 먹어요. 그래. 저는 일주일 내내 청소를 하고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동그랑땡, 냉장고가 가득 찼습니다. 토요일이 왔습니다.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저는 초조했습니다. 12시, 12시 반. 일시가 되었지만 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1시 반쯤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수진이가 갑자기 몸이 안 좋대요.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뭐, 어디가 안 좋은데? 배가 아프대요. 병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너라도 와. 내가 음식 다 준비했는데. 엄마, 수진이 혼자 두고 갈 수가 없잖아요. 다음에 갈게요. 준호야. 엄마, 저 병원 가봐야 해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갈비찜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생각했습니다. 수진이가 정말 아픈 걸까?
아니면 핑계일까? 의심하는 제 자신이 싫었지만 의심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아들 부부의 SNS를 몰래 확인했습니다. 수진 씨 계정이었습니다. 몇 시간 전에 올라온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랑 영화 보고 왔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해시태그 데이트, 해시태그 행복한 하루. 영화관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둘이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배가 아프다며 병원 간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런데 영화를 보러 갔다고요? 저는 바로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준호야, 너희 영화 봤니? 엄마, 어떻게 알았어요? SNS에 올렸더라. 수진이가 배 아프다며? 병원 간다며? 엄마, 그게 거짓말한 거지? 나 안 보려고? 엄마, 아니에요. 수진이가 아침에 아프다고 해서, 근데 나중에 괜찮아져서, 괜찮아지면 나한테 와야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죄송해요. 근데 이미 영화표를 예매해놔서. 영화표? 영화표가 내 엄마보다 중요하니? 엄마, 그게 아니라. 됐어. 이제 나한테 오지 마. 넌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저는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초라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 어제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아침에 정말 배가 아팠어요. 근데 나중에 괜찮아져서 영화를 본 거예요. 오빠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기분 전환시켜 주려고 했어요. 어머니께 거짓말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저는 문자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진심일까? 아니면 변명일까? 그리고 오빠가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라는 부분이 특히 마음에 걸렸습니다. 제가 아들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이 된 건가요?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일주일 후 아들이 혼자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 엄마가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내가 뭘 어떻게 했는데? 엄마, 수진이를 너무 미워하시잖아요. 수진이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 잘못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시어머니 무시하고 명절에도 안 오고 거짓말하고. 엄마, 수진이는 엄마를 무시한 적 없어요. 그리고 명절은 저희가 함께 결정한 거예요. 거짓말도 고의가 아니었어요. 넌 항상 수진이 편만 들어. 엄마,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수진이도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도 힘들어해요. 수진이가 힘들어? 나는 안 힘들 것 같아? 30년을 고생해서 너 키웠는데 이제 며느리가 더 중요하니? 엄마, 왜 자꾸 비교하세요? 엄마도 소중하고 수진이도 소중해요. 같이 소중할 수가 있니? 넌 선택해야 해. 엄마 아니면 수진이. 아들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저는 수진이를 선택할게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엄마, 죄송해요. 근데 수진이는 제 아내예요. 평생 함께 살아갈 사람이에요. 엄마가 자꾸 수진이를 미워하시면 저는 수진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너 정말 그럴 거야? 네, 엄마. 그리고 당분간 엄마 만나지 않을게요. 엄마도 좀 진정하시고 저희도 시간이 필요해요. 준호야.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제 아들이 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선택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무릎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아들이 당분간 만나지 않겠다고 한 후
2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한테서 단 한 통의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해 볼까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매일 집에만 있었습니다. TV를 보거나 청소를 하거나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연락해도 만나기 싫었습니다. 모두가 제게 내가 잘못했어 또는 며느리가 문제야라고 말할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관 앞에 택배가 배달되어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을 확인하니 아들이었습니다. 상자를 열어보니 건강식품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건강하게 지내세요. 사랑해요. 마이너스 준호. 단 한 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줄을 읽으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아직 저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고마우면서도 직접 와서 주지 못하고 택배로 보내야 하는 상황이 슬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가? 아들을 너무 올가맨 건가? 하지만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서는 답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50대 여성분이셨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결혼식 날부터 며느리의 태도, 명절 문제, 이사, 그리고 아들과의 싸움까지 이야기하는 내내 눈물이 났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은 조용히 듣다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드님이 결혼하기 전에는 어떠셨어요? 좋았죠. 아들이랑 둘이서 살았는데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 같이 저녁 먹고 주말에는 시장도 같이 가고 아들이 제 전부였어요. 그럼 아드님이 결혼하고 나서는요? 갑자기 멀어진 느낌이었어요. 예전처럼 자주 연락도 안 하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하고 어머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네. 아드님이 결혼했다는 건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렸다는 의미예요. 새 가정의 중심은 어머니가 아니라 부부가 되어야 해요. 어머니는 이제 조력자 역할이 되어야 하고요. 그럼 저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 된다는 말씀이세요?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역할이 바뀌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드님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아드님 부부의 어른으로서 존재하셔야 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예전처럼 살고 싶었을 뿐인데요. 왜 제가 바뀌어야 하나요? 어머니, 질문 하나 할게요. 아드님이 행복해 보이나요? 글쎄요. 예전보다는 밝아 보이긴 해요. 수진이랑 있을 때는 웃기도 하고. 그럼 됐네요. 부모로서 자녀가 행복하면 된 거 아닌가요? 하지만 저는 불행한데요. 제 행복은 중요하지 않나요?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어머니의 행복이 아드님의 불행을 대가로 해서 얻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이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제가 아들을 불행하게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상담사 선생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불만이세요? 여러 가지예요. 결혼식 때부터 저를 무시했고, 명절에도 안 오고, 집에 우리 가족 사진도 안 걸고, 잠깐만요. 결혼식 때 무시당했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딱 집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냥 느낌이 그랬어요. 저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느낌이요? 실제로 무례한 말이나 행동을 한 건가요? 그건 아니지만 명절은 어떻게 결정하셨어요? 아들이 처갓집 가자고 했어요. 아드님의 의견이었군요. 그럼 며느리가 강요한 건 아니네요? 하지만 분명 며느리가 아들을 설득했을 거예요. 어머니, 그건 추측이잖아요. 사실이 아니라 상담사 선생님의 말에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며느리를 미워했던 이유들이 사실은 추측과 오해에 기반한 것들이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아드님을 빼앗긴 것 같아서 두려워하시는 거예요. 30년간 아드님이 어머니의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여자가 나타나서 아드님의 1순위가 됐어요.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제가 두려웠던 건 며느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제 자리를 빼앗길까 봐였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아드님의 1순위는 이제 아내가 되어야 해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성숙한 부부관계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나쁜 사람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요. 그리고 아드님 부부의 결정을 존중해 주세요. 조언은 할 수 있지만 강요는 하지 마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이에요. 오랫동안 익숙했던 관계를 바꾸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바꾸지 않으면 아드님을 영원히 잃을 수도 있어요. 그날 상담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며느리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랍을 뒤졌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보낸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여행 간 사진, 집들이 사진, 크리스마스 사진. 모든 사진에서 두 사람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그걸 보지 못했던 건 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며느리의 SNS를 다시 봤습니다. 이번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며느리의 게시물들은 대부분 아들에 대한 사랑, 일상의 소소한 행복,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설거지해줬어요. 남편 덕분에 행복해요. 시댁 음식 배우는 중. 저는 시댁 음식 배우는 중이라는 게시물에서 멈췄습니다. 사진을 보니 며느리가 갈비찜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어머님 레시피 따라 만들었어요. 어렵네요. 유유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요리를 배우려고 했었나요?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 오래된 게시물들을 찾아봤습니다. 결혼 초기 게시물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만들어주신 떡볶이 너무 맛있어요. 레시피 배워야겠어요. 오늘 시어머님 댁에 갔는데 너무 친절하세요. 긴장했는데 잘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시어머님이 우리 결혼 준비 많이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저를 좋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느리를 밀어냈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일들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결혼식 날, 명절, 집들이. 그 순간들을 다시 떠올려 보니 며느리가 저를 무시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며느리의 선의를 오해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먼저 사과해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전화? 문자? 직접 찾아가기? 고민 끝에 저는 문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단 제 마음을 전하고 만날 수 있을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준우야, 엄마야.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잘못한 것 같아. 너희 시간 괜찮을 때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문자를 보내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들이 답장할까요?
아니면 무시할까요? 1시간쯤 지나서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어때요? 저희가 엄마 집으로 갈게요. 그래, 올래라.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을게. 엄마, 굳이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얘기하러 가는 거니까. 아니야, 해놓고 싶어. 토요일에 보자. 토요일까지 나흘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나흘 동안 집을 청소하고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무슨 말을 할지 생각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선입견을 버리세요. 쉽지 않겠지만 노력해보기로 했습니다.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정오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저도 긴장되었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서 와. 들어와. 거실로 들어와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아니, 수진아. 며느리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동안 미안했어. 엄마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너한테 너무 못했던 것 같아. 어머니, 기다려. 엄마가 할 말 다 하고 싶어?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처음부터 곱게 보지 않았어. 솔직히 말하면 누가 우리 준호랑 결혼해도 마음에 안 들었을 거야. 30년 동안 준호가 엄마의 전부였거든. 그런데 갑자기 내가 나타나서 준호를 데려간 것 같아서 엄마가 너무 무서웠어.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었어. 그래야 준호가 너한테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그게 아니었어. 내가 준호를 정말 사랑하고 준호도 너를 사랑하는데 엄마가 그걸 인정하기 싫었던 거야. 어머니, 저도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안 좋아하신다는 생각에 저도 어머니를 피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려고 했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아니야, 엄마가 먼저 잘못했어. 내가 결혼 초기에 엄마한테 잘해주려고 했던 거 다 알아. 어제 내 SNS 봤어. 며느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엄마 요리 배우려고 했던 것도 알아. 그런데 엄마가 너한테 기회도 안 줬지. 미안해. 어머니.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아들도 옆에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앞으로 잘할게. 너희 결정 존중할게. 명절도 너희가 편한 대로 하고 집안일도 너희가 알아서 하고 엄마는 그냥 가끔 보러 갈게. 어머니, 저희도 자주 뵐게요. 그리고 명절도 번갈아 가면서 보내요. 저희 부모님도 이해하실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너희가 편한 게 제일 중요해. 어머니, 저희가 편한 건 양쪽 부모님 모두 잘 지내시는 거예요. 어머니가 억지로 참으시는 거 원하지 않아요. 며느리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가 정말 착한 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진아, 고마워. 그리고 정말 미안해.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들도 함께 울었습니다. 그렇게 쌓였던 오해와 상처가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느리의 직장 이야기, 취미 이야기, 앞으로의 계획.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며느리의 삶에 대해 처음으로 귀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는 생각보다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머 감각도 있고 이야기도 잘했습니다. 아들이 왜 이 아이를 사랑하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저희 집에 놀러 오세요.
제가 요리 배운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 갈게. 그런데 수진아, 엄마가 요리 가르쳐 줄까? 내가 배우고 싶어 했던 거. 정말요? 저 배우고 싶어요.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진심으로 기뻐하는 모습이 예뻤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며느리가 집에 와서 요리를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편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요리를 배우면서 제 이야기를 들어줬습니다. 남편 이야기, 아들 키운 이야기, 힘들었던 순간들, 그동안 누구에게도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며느리에게 털어놨습니다. 며느리도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린 시절 이야기, 직장에서의 어려움, 결혼 생활의 고민들.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아기 생기면 많이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엄마가 얼마나 도와주고 싶은데. 하지만 제가 육아는 제 방식대로 하고 싶어요. 어머니가 조언해 주시는 건 좋은데 강요하시면 안 돼요. 며느리의 솔직한 말에 저는 잠깐 당황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조언만 할게. 너희가 결정하는 거야. 감사해요, 어머니. 어머니가 달라지셔서 정말 감사해요. 엄마도 고마워. 내가 기회를 줘서. 그로부터 6개월 후 며느리가 임신했습니다. 제게 전화해서 직접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정말? 축하해, 수진아. 어머니, 출산하고 나서 당분간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당연하지. 엄마가 가서 도와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사랑해요. 며느리가 사랑해요라고 말했을 때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가 진심으로 저를 받아들여줬구나 하는 생각에 감동했습니다. 출산 후 저는 한 달간 아들 집에 머물며 며느리를 도왔습니다.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육아 방식에 대해 의견이 다를 때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이렇게 안 해요. 제 방식대로 할게요. 며느리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할 때 속상했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마세요.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해. 엄마는 청소나 빨래만 도와줄게. 며느리는 고마워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는 제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럴 때마다 저는 조언을 해줬지만 최종 결정은 며느리에게 맡겼습니다. 그렇게 서로 존중하며 지내니 관계가 더 좋아졌습니다. 한 달 후 집으로 돌아올 때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배웠어요. 엄마도 고마웠어. 좋은 경험이었어. 자주 놀러 오세요. 손주 보러 오셔야죠. 그럼 자주 갈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며느리를 미워했었는데 지금은 정말 고마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손주를 보러 갑니다. 며느리는 항상 반갑게 맞아줍니다. 아들도 예전보다 훨씬 편해 보입니다. 명절도 이제는 번갈아 가며 지냅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만났는데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돈 관계를 넘어서 친구가 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아들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며느리를 미워하며 외롭게 살았겠죠. 상담사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제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였다는 것을. 지금도 가끔 옛날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가 제 의견을 무시하거나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들 때면
섭섭합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화내지 않습니다. 심호흡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봅니다. 이건 내 문제일까 아니면 정말 잘못된 상황일까? 대부분은 제 문제였습니다. 제가 예민하게 반응했거나 과하게 해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배운 게 많습니다. 경계 설정하는 법, 솔직하게 대화하는 법, 서로 존중하는 법. 며느리 덕분에 저도 성장했습니다. 요즘 제 친구들이 며느리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예전에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나눠줍니다. 며느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해. 자식들은 이제 독립한 거야. 우리는 뒤에서 지켜봐야 해. 친구들은 쉽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깨달을 겁니다. 너무 늦기 전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며느리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못된 시어머니였어서 미안해. 내가 용서해줘서 고마워. 앞으로도 서로 존중하며 잘 지내자. 사랑해. 그리고 아들에게도. 준호야, 좋은 사람 만나서 다행이야. 수진이 잘 챙겨줘. 엄마는 언제나 너희를 응원할게. 사랑해. 오늘은 손주 돌잔치입니다. 벌써 1년이 지났다니 믿기지 않습니다. 어제처럼 느껴지는데 말이죠. 저는 아침 일찍 일어나 한복을 꺼냈습니다. 며느리가 작년에 선물해준 한복입니다. 어머니, 돌잔치 때 이거 입으세요. 어머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비싼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받았습니다. 한복을 입고 거울을 보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입는 한복이라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한복 정말 예쁘다. 역시 수진이 눈썰미가 좋아. 그러게. 며느리 덕분에 맵신하네. 며느리가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며느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우리 손주, 오늘 주인공이네. 이리 줘봐. 아기를 안았습니다. 폭신폭신하고 따뜻했습니다. 아기가 제 얼굴을 보고 웃었습니다. 할머니 알아보네. 우리 지우 참 똑똑해. 어머니가 자주 와주셔서 그래요. 지우가 어머니 정말 좋아해요. 며느리의 말에 제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손주가 저를 좋아한다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있을까요? 돌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가족 소개를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신랑 어머님, 며느리와의 관계는 어떠신가요? 순간 긴장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답했을까요? 아마 형식적인 대답을 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히 어려웠어요. 서로를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죠. 하지만 지금은 정말 소중한 가족입니다. 며느리가 우리 아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저에게도 딸 같은 존재가 되어줘서 감사해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들도 울컥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돌잡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기 앞에 여러 물건들이 놓였습니다. 실, 돈, 책, 마이크, 청진기. 지우가 기어가서 무엇을 잡을지 모두 기대하며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잠시 고민하더니 책을 잡았습니다. 공부 잘하겠네. 우리 손주 똑똑해. 사람들이 웃으며 축하해줬습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뭘 잡든 건강하게만 자라주면 그걸로 충분했지만요.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며느리 부모님과 같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색했겠지만 이제는 편했습니다. 사돈댁, 오랜만이에요. 건강하셨어요? 네, 덕분에 잘 지냈어요. 사돈댁은요? 저도 잘 지냈어요. 요즘 손주 보는 재미로 살아요. 그러게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손주 자랑을 하며 즐겁게 식사했습니다. 며느리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사돈댁, 솔직히 물어봐도 될까요? 처음에 저희 딸이랑 많이 어려우셨다고 들었어요. 지금은 정말 좋아 보이시는데 어떻게 관계가 좋아지셨어요? 순간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답하기로 했습니다. 네, 처음엔 정말 어려웠어요. 제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근데 상담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문제는 며느리가 아니라 저였다는 걸요. 상담을요? 네. 심리 상담을 받았어요. 거기서 제 마음을 들여다봤죠.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아들을 빼앗길까봐 두려워했던 거더라고요. 며느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마음 이해해요. 저도 딸이 결혼할 때 비슷한 감정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깨달았어요. 아이들이 행복하면 우리도 행복하다는 걸요. 그리고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우리 딸이 사돈댁 덕분에 많이 배웠대요. 시어머니 모시는 법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아니에요. 저도 수진이한테 많이 배웠어요. 요즘 젊은이들 생각도 이해하게 되고 소통하는 법도 배우고. 우리는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았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뒷정리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사회자분한테 하신 말씀 정말 감동이었어요. 엄마 진심이었어. 수진아, 너 정말 고마워. 우리 아들 잘 챙겨줘서 저야말로 감사하죠. 어머니가 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사실 처음엔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포기? 네. 어머니가 저를 너무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준호한테 이혼하자고까지 생각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가 그 정도로 며느리를 힘들게 했었나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변하셔서 지금은 정말 행복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육아도 훨씬 수월하고 의지도 돼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힘들 때 옆에 계셔줘서 감사해요. 친정엄마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못 도와주시거든요. 어머니가 친정엄마처럼 돌봐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엄마도 고마워. 내가 받아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멀리서 우리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친해지고 손주를 사랑하고 아들이 행복해하고 모든 게 제가 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상담을 받지 않았다면, 만약 며느리를 계속 미워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피곤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며느리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어머니 덕분에 행복한 돌잔치였어요.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답장을 보냈습니다. 엄마도 행복했어. 우리 지우 건강하게만 자라라. 너희들 사랑해.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쓰는 일기였습니다. 오늘 손주 돌잔치가 있었다. 정말 행복한 날이었다. 2년 전 나는 며느리를 미워했고 불행했다. 하지만 지금은 며느리를 사랑하고 행복하다.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했다. 며느리가 변한 게 아니라 내가 변했다. 며느리를 있는 그대로 보니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만약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더 일찍 변하겠다. 며느리에게 더 친절하겠다.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사랑하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비록 늦었지만 변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행복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 더 좋은 시어머니가 되겠다. 더 좋은 할머니가 되겠다. 가족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뒤에서 지지하겠다. 일기를 쓰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자기 전에 전화했어. 오늘 정말 고마웠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엄마 없었으면 오늘 돌잔치 못했을 거야. 엄마가 수진이랑 화해해줘서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어. 준호야, 엄마 사랑해. 그리고 정말 자랑스러워. 엄마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거 다 알아. 쉽지 않았을 텐데. 고마워. 엄마도 사랑해, 아들. 너희들 덕분에 엄마도 행복해. 전화를 끊고 나니 또 눈물이 났습니다. 이번에도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화는 어렵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오랫동안 익숙했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건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제가 증명했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변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왜 변해야 하는지 아는 것입니다. 저는 아들을 잃고 싶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행복하길 원했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못 바꿨을 겁니다. 상담사 선생님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 않습니다. 저도 수없이 실수했고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잠이 왔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행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세요.